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아타운은 국가에서 특히나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또 추진하고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 재개발 형태 중에 하나예요. 소규모 사업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파급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발표를 했잖아요. 2022년만 놓고 봐도 모아타운은 3번 발표를 합니다. 뭐 차수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0차, 1차, 2차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디가 선정됐는지, 그리고 선정된 지역 중에 어디가 유망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특히나 시청자분들 중에 뭔가 하나를 준비를 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엄한 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거, 조금 더 진행이 가파른 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이 된 곳들도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죠. 64곳이나 됩니다. 전부 다 되면 좋겠지만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옥석 고르기 어디가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찾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0차 후보지라고 처음에 공모를 통하지 않고 국가에서 처음에 어찌 보면은 시범 사업 케이스로 이렇게 모아타운을 추진을 올해 1월 20일 날 선정을 했습니다. 특징은 다른 지금 모아타운 선정된 곳들과는 다르게 공모하지 않았어요. 예, 공모가 하지 않고 기존에 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라던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노후된 지역 중에 괜찮다라고 느끼는 지역들을 선정한 겁니다. 공모를 통한 게 아니고 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특징은 공모하지 않았고 그런 노후 지역들 중에 다른 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대부분 권리선정일이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권리선정 기준일이 보시면 지금 여기 권리선정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쉽게 말씀드려서 권리선정일이 1월 20일인데 이날까지 건축허가 받은 것들은 입주권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착공 기준이잖아요. 권리선정일이 잡혀 있으면 그 날짜까지 착공 허가를 받아야지만, 신고를 해야지만 입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했으면, 그 전에 여기 0차는 건축허가,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됐었죠. 건축 허가분부터 적용이 됐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죠.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더 수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0차 후보지 기준으로는 1월 20일까지 건축 허가분만 오케이,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총 선정된 곳들이 아까 보시면 표에 나와 있긴 했지만, 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지도를 한눈에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기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0차 후보지에 선정이 된 지역들입니다. 자, 지도를 볼 때 여기가 이제 서울이거든요. 자, 서울 중에 또 중심지, 뭐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 가운데 정중앙에 한강변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한강이 다니고 있는 곳들 근처로 뭐 강남 3구라던가 용산, 뭐 이런 여의도 이런 곳들이 이제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누죠, 보통. 예, 이런 식으로 이 중앙이 중심지다. 그런데 중심지 기준들이 조금 다르죠. 저는 중심에서 용산과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보시면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어디가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보입니다. 자, 물론 다 괜찮은 곳들 후보지로 선정이 됐겠죠. 그래도 저는 여기서 방배동 그리고 신당동 이 두 곳이 그래도 이번에 후보지 선정된 곳, 0차 후보지에 선정된 곳 중에서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왜냐? 중심지에 가깝고 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새롭게 바뀌었을 때 가치가 굉장히 현재보다 커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군데가 그래도 후보지, 0차 후보지에 선정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유망하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추후에 현재 대비해서 자산 증식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들 한번 살펴보면, 자, 방배동은 전통적인 부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금 아마 자금의 여력이 많은 분들이 아닌 이상은 들어가기에 접근이 좀 어렵긴 합니다. 매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일반 투룸빌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가가 한 10억 내외예요. 보면 투자금도 한 6억 뭐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드는데, 그래도 난 자금 여력이 많아, 조금 더 좋은 곳을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배동을 눈여겨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신당동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중심 지역이에요. 입지에 비해서 노후도가 좀 많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투자 가능하다. 약 한 1억 정도 중후반 정도 투자금,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정도여도 신당동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당동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차 후보지예요. 1차 후보지 같은 경우엔 자, 올해 6월 21일이 권리산정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착공 신고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건축 허가였는데 이때부터 착공 신고로 바뀌었고 처음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모아타운에 대한 혜택들도 많고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30곳이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1곳이 선정이 됩니다. 상당히 확률이 높죠. 절반이 넘어가니까. 네. 그리고 착공 신고 기준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21곳들 굉장히 많죠. 자, 이곳들을 한번 지도로 한번 한눈에 볼게요. 자, 제가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제가 컴퓨터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편하게 볼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빨간 표시된 곳들이 이번에 1차 후보지에 선정됐던 곳들이에요. 6월 21일 날. 자, 우리 아까 영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입지면서 서울 중심지에 가까워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또 3군데 정도를 뽑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뭐 여기 한 마장동, 마장동, 풍납동 뭐 요 정도 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풍납동, 마장동, 망원동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풍납동, 마장동, 망원동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디냐? 자, 풍납동 여기고요. 마장동 여기고요. 망원동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도로. 제가 왜 여기를 선택을 했을까?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건 지금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좋긴 하지만 굳이 2군데에서 3군데 정도를 뽑자면 제가 봤을 때 속도도 빠르고 가치도 많이 높을 곳을 추천을 했는데 풍납동, 마장동, 망원동입니다. 자, 특징들은 이렇게 한강변에 가깝죠. 최대한 좀 가까운 부분도 있고 중심지권에서 그래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곳들, 그리고 특이점은 더블 역세권들입니다. 보면 전부 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어요. 자, 제가 왜 뽑았냐? 아까 중심지에 가까웠고 한강변이나 이런 근처 조금 중심지에 가깝고 한강변에 가깝다는 말씀은 드렸고, 또 특징은 더블 역세권들입니다. 예. 5월 한강변 이렇게 써놨죠. 자, 제가 왜 여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냐면 현재로도 좋지만 아직 노후가 심한,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후보지에 선정이 됐던 거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여기가 새롭게 아파트로 바뀌거나 깨끗하게 새 걸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평당 1억 이상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인즉 지금보다 변화가 크고 올라가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땅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평당 1억 이상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곳들이 분명히 더 속도도 빠를 거고 가능성도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서울 중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지금 얼어붙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곳들만 개발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번에 발표했던 공모 2차 후보지에 선정된 곳들. 자, 여긴 특징이 또 39곳 더 늘었어요. 그런데 26곳 선정. 그런데도 많이 선정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번엔 굉장히 골고루 많이 했습니다. 자, 권리 선정일은 10월 27일. 발표한 것보다 6일 뒤에. 좀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줬어요. 착공 신고 기준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는 탈락 지역들 있잖아요. 신청했는데 탈락한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나 또 여기에 있어서 다음에 또 진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까봐 투기를 막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것 정도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 번씩 표 한번 보시고 이거를 지도로 한눈에 한번 살펴보죠. 엄청 많아요. 서울 전 지역에 다 있어요. 그죠? 예,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중에서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어디가 어디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 쪽, 성동구 쪽, 용산 쪽.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용성광이라고도 하고 광용성이라고도 하는데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에 위치해 있는 이 세 곳입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훌륭하지만 굳이 꼽자면 저는 이 세 곳. 네, 여기가 원효로 사가, 그리고 응봉동, 그리고 자양동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러니까 앞쪽에 말씀을 드렸죠. 중심지면서 한강변에 가까운 곳들, W역세권 전부 다 위치에 부합을 하는 지역들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원효로 사가, 성동구 응봉동, 광진구 자양동. 자, 여기들도 사실은 지금 소액 접근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응봉동과 자양동은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 정도.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지역들 굉장히 많잖아요. 64곳 중에 선택을 하자면 금액에 따른 이제 중요성이 좀 필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금액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한 2, 3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응봉동, 자양동 쪽, 그리고 한 4, 5억 이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효로 사가 정도, 이런 쪽으로 보시면 그래도 다른 선택지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면서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64곳 모두 정말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절반만 돼도 성공이라고들 하는데 아마 이 안에서 옥석 고르기, 어디가 잘 될 건지에 대한 찾아보는 게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했던 몇 지역들 있죠. 한 7, 8개 정도 되는데 그 지역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현재보다 이익이 크게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W역세권이거나 한강변이거나 숲세권이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많이 들었고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막상 내가 뭔가 준비할 때는 금액에 쪼달리다 보니까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W역세권이거나 한강변이거나 숲세권이거나 여기 중에 하나는 최소한 부합되는 지역들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서울 중심지 굉장히 중요하다. 땅의 가치가 엄청 커질 곳, 이미 좋은데 낙후가 많이 된 지역, 그런 곳들이 상승폭이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후보지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미 선정됐으니까 이제 가격 다 오른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아직 실제로 구역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가지거나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도 기회다. 아직도 이 선정된 곳 중에는 정말 좋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아까 얘기했지만 뭐 1억대 투자도 있었고요, 2억대 투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시작 단계이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부적으로 이제 지역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나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다음에는 아마 또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모아타운 아직도 공모일이 또 이번에 접수가 아직 안 되긴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또 신청할 텐데 어디가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